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오늘 좀 쉬는 줄 알았는데 쉴자리에서 지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왜일까? 시장 내부를 보니까요. 시총 비중이 만만치 않은 삼성전자가 아닌 자동차주들이 한두 주가 아니라 일제히 다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잠시 후에 짚어볼 텐데 일단 대략적인 윤곽은요. 중국발 악재 속의 자동차주가 급후진 중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중국장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좀 들려드리겠고요. 또 자동차주 악재에 대한 분석과 자동차주 오늘 절호의 매수 찬스가 온 것인지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오늘은 대응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간밤에 뉴욕의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나스닥이 12년 내 9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을 뿐 아니라 다우와 S&P 500마저도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마감가 이어서 보시죠. 자, 이제 다우와 그리고 S&P 500마저 한 달 반 만에 지난 5월 고점을 넘겼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이제 15,300 거의 다 다다랐고요. 나스닥은 이미 12년 내 9개월 내 최고치 경신했었는데 계속해서 경신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나스닥이 가장 강하게 오른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S&P 500지수 역시도 이제 1650선 안착하면 그 이상 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거의만 안착과 동시에 곧바로 역시 사상 처음 보는 종가를 만들어줬습니다. 역시 버네키 연준 의장의 시장 친화적인 발언, 당분간 양쪽 완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렇게 뉴욕 증시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만들어줬는데요. 사실 밤에는 지표도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주간 단위로 집계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쉽게 얘기하면 실업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나, 실업수당이 얼마나 많이 지급됐나를 봤었는데 36만 건 나왔습니다. 두 달 만에 가장 많은 실업자 수 증가를 보게 됐는데 안 좋은 뉴스. 고용이 안 좋다? 네. 정부에서는 양쪽 완화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벤 버네키 연준 의장의 멘트와 어쩜 이리 꼭 맞는 지표가 또 간밤에 나왔는지 내일 그 다음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채 신용물 금리도 상당히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잠깐 보시면요. 2.7% 웃돌았었던 이 불안했던 양쪽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가라앉고 있다라는 것을 10년물 국채금리 안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무엇보다 달러 인덱스도 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이제는 82불 83 정도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유럽은 따라 안 볼게요. 유럽도 같이 올랐는데 무엇보다 미국 쪽에서 사상 최고의 높은 종가가 다시금 나왔다는 거 아주 주목을 끌만한 부분이었고 사실은 예상이 어느 정도 됐던 부분이죠. 자, 이번에는요. 아시아 증시 분위기 곧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입니다. 어제 BOJ 이틀간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었죠. 좋은 평가 내지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추가 부양 강력하게 했더니만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일본 BOJ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일본은 이제 경기 전망을 향후에 상향 조정하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2년 반 만에 썼다고 합니다. 역시 돈을 푸니까 일본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군요. 라고 자신감과 함께 지금까지 정책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자신감을 보인 것이죠. 자, 니케이 어제 좀 조용했었는데요. 오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보시죠. 자, 일본 니케이는요, 현재 0.07% 정도만 오르면서 14,500라인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역시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어제도 역시 일본 니케이는 조금, 쉬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차트 그냥 옆으로 계속 붙이고 있죠. 15,000은 아직까지 갈 힘이 좀 없어 보이고요. 대신에 14,000을 깰 힘도, 일단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약간의 조정 정도이고요. 사실 엔달러 환율이 어제 98엔대까지 다시 밀리면서 어제 일본장이 좀 주춤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사실 어제 일본은 못 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는 사실상 동반의 랠리가 나왔거든요. 홍콩도 4% 급등했었고 우리도 거의 3% 가까이 올랐었고요. 무엇보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중국장이 어제 4% 가까이나 장중에 급등을 했었더랬죠. 장중에 2,100 가는 줄 알았는데 2,090이 찍고 어제 종가는 2,070선 정도였고요. 오늘도 별로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 네, 중국에서도요, 경기 부양설이 어제 돌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중국에서 나온 악재 자동차 뉴스들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우리 코스피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가 오늘 좀 쉴 줄 알았는데 자동차 때문에 낙폭이 제법 좀 깊게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낙폭을 다행스럽게도 줄여주고 있습니다. 6포인트 정도 하락, 장 초반에 곧바로 10포인트 빠지는 모습도 나왔었거든요. 자, 이렇게 10포인트 이상 밀린 그런 1860선대에서 오래 머무는 듯 했었지만 지금 다시금 거의 시가 부분 정도 회복하면서 물론 어제 종가 대비 오르지 못했지만 1870선대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냥 적당히 그래도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더 바꿔서 생각해보면요. 자동차주가 부진하지만 않았더라도 오늘 소폭 추가 상승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뒤집어서 보면요. 자, 이번엔 수급입니다. 어제 옵션 만기 때 외국인들이 버넥이 발언까지 있었었고 아주 강하게 샀었던 날이죠. 오늘은요. 네, 추가로 많이 파는 모습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지켜보고 어제 많이 샀잖아 라면서 좀 쉬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은 어제 같이 좀 덩달아 한 3천억대 순매수 현물에서 잡아줬었지만 오늘 소폭이지만 정리합니다. 아마 이 정리하는 부분 속에는 자동차가 많이 있지 않을까 추정해보고요. 개인은 소폭 한 500억대 정도 매수 들어오는데 개인들의 이 자리에서의 매수가 과연 어떤 종목 위주로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개인들은 자동차를 오늘 사고 있을까요? 자, 잠깐 업종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은요. 지금 선물 쪽을 한 1,500계약 정도 팔고 있는데 어제 장중에 10,000계약 이상 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종가 기준으로는 한 8,000계약 정도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한 3천억대 현물 매수, 선물 강력한 환매수가 있었는데 오늘 선물에서 다시 나가는 것이 어쨌거나 조금은 찝찝한 부분입니다만은 선물의 매수 이어가고요. 코스닥 역시 매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요. 오늘 500억대 정도 어제 대폭 오를 때 정리했다가 오늘 다시 매수 재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선물 급등하는 거 보고 오늘 또 소폭이지만 매수 배팅 이쪽으로 한번 하고 있는데 글쎄 많은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보려 합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출렁출렁했던 그리고 출렁이고 있는 코스피보다는 좀 견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530선 정도에서 안착하면서 532포인트. 네, 어제 종가보다 오히려 높죠.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개장값 대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오히려 상승폭을 키웁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불안한 상승도 했었었는데 530선 그냥 안착시키려고 합니다.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 곧바로 안착하자라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한번 보실까요? 오늘 기관이 먼저 사기 시작했었는데 기관은 아마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뒤따라 사더니만 기관만큼이나 사주고 있습니다. 매수 강도는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이고요. 이 틈을 타서 또 개인들은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 한번 섹터별로 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 기조는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기관이 철강금속 샀었는데 오늘 외국인이요 철강금속 화학 쪽 많이 삽니다. 반대로 이제 정리하는 쪽에 역시 기관과 함께 기관이 역시 한 2배가량 더 파는데요. 운수 장비에는 양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코스닥 쪽으로 가보면 역시 양 매수인데 오늘 반도체 IT 쪽 이쪽도 많이 사고요. 지수 관련해서도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IT 쪽은 별로 그렇게 급락하는 흐름은 없네요. 네, 이번엔 원달러 환율 한번 볼까요? 전에 14원 정도 급락했었었죠. 예, 그러다가 사실상 원달러 환율 기준 6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서 1124원 지키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그래도 돌리는 흐름이 나옵니다. 1123원 60전. 차트 잠깐 보시죠. 자, 이것이 이제 원달러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1150원대 초반, 사실은 그 넘어 1160원대 오버슈팅까지 나오고 나서요. 한번 크게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한 이 정도가 아마 저점이지 않을까 인식하면서 지금 수첩체 내고 물량 반대로 이제 국내 수급이 좀 타이트하게 여기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1120원대는 지키려 하는데 전문가들도 한 이 정도가 단기 저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환시장 수급 때문에 1120원대 지금 무거운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 이 환율의 또 방향은요. 역시 월요일에 나올 중국의 GDP 지표 결과에 따라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5%나 급등했었죠. 종가상도 별로 빠지는 모습이 아니었었는데 전일 그렇게 급등하고 나서 오늘은 쉬는 게 당연합니다. 어제 얼마나 올랐길래 이제 1.3으로 시작합니다. 130만 원대 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자는 시장을 그냥 오늘 조용하게 좀 지키는 역할만 하고 있고 반대로 오늘 급락하는 자동차주는 역시 4%대 안쪽으로 낙폭을 좁히지 못한 채 시초가에 크게 밀렸던 그 상태로 계속 낙폭의 외려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는 소폭이지만 강세.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초반은 기관이 철강주를 조금 사는 것 같았는데 약간 올려놓으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슬쩍 만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주요 11만 원대 이쪽에서 매물대 맞고요. 결국 넘어가지 못하고 소폭 오늘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상황은 어떤지 나머지 종목 더 보여드립니다. 28,000원대 이제 슬슬 올라오네. 결국 27,000원 종가상 26,000원대 보지는 않은 가운데 못 팔게 애매하게 묶어주고 지금 좀 올라오는 다행스러운 흐름입니다. 오늘 SKT가요 LG U+와 함께 다시 한번 많이 좀 강세를 띠네요. LG화학도 역시 조용하지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주, 현대기아차, 모비스 중심으로만 보여드렸는데 오늘 나머지 부품주 쪽의 상황은 어떨까요?
네, 현대기아차 4%대 그리고 어제 급등했었지만 사실 어제를 빼놓고 보면은 현대기아차보다 훨씬 더 차트적으로 약한 현대모비스도 오늘 역시 2%대 한 절반가량이지만 약세를 같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부품주 쪽은 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SL은 5%나 넘게 밀리면서 완성차보다 더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포함된 나머지 부품주를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박스권 뚫는 듯했던 넥센 타이어도 안타깝게 그냥 다시 원점으로 조금 회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SL과 마찬가지로 성우 하이텍 역시 만만치 않은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정도만 소폭 상승하는데 전체적으로 자동차주가 부진합니다. 중국 쪽에서요 신차 규제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 도시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넷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8 more big Chinese cities라고 하는 게요. 중국에 이제 그 신차 규제했던 도시를 4개 정도만 했었었는데 8개 추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2개 정도에서 신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 뭔가 규제, 제한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보면은요. 한 40만 대 정도, 퍼센트로 보면은 중국 전체 세일즈 판매량의 2% more than이니까요. 2% 이상은 이 규제책 때문에 감소, 타격이 예상된다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주 이런 타격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개인들은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개인이 되어야 할지 잠시 후에 자동차주 팁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SX 그룹주 한번 가볼까요? 오늘 자동차는 부진하지만 또 오래간만에 SX 그룹주는 급등합니다. SX 에너지 결국 일본 오릭스 쪽에서 매각을 내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하죠. SX 지주회사가 가장 많이 오르는 모습인데요. 장중한 때 꽤 많이 올랐었습니다만 지금 상승폭이 조금 줄어 있습니다. 아마 일부 탈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1,700원대 정도에서는 아마 많은 물량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 다 동반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미 단기 매도는 약간 늦었다는 의견도 있고요. 오늘 모멘텀 봤을 때는 오히려 차라리 매수 쪽이 낫다는 의견도 나왔음을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자, 이번엔 태양광 쪽으로 한번 가보려 합니다. OCI가요. 미국 자회사 나스닥 상장설로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었는데 어제는 또 시장이 크게 오르면서 여기에 탄력받아 어제도 한번 급등했었죠.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미국 나스닥 상장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다가 어제 시장 가면서 또 한번 61선 슬쩍 건드렸다가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태양광주 쪽은 OCI가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같이 좀 올라오는 양상입니다. 한화케미칼이 차근차근 오늘 강보합세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7거래일째 오르고만 있고요. 오성NST, 웅진에너지 아시죠? 사채원리금 미지급 때문에 거의 하한가 여러 번 맞았었는데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네요. 계속해서 하한가 이제 1,000원대 정도에서 겨우 상한가로 조금 빠르게 돌리려는 흐름이 후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화학과 철강 섹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화학주 가운데는 이 종목을 반드시 오늘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정밀화학이라는 종목도 한 4% 정도 급등합니다만은 대한유화가 지금 14%나 급등하고요. 장중에 이미 상한가를 한번 쳤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대한유화 오늘 엄청난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죠. 증권사에서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순수 화학 제품만 만드는 이 대한유화는 실적 대비해서 너무 빠졌다, 저평가됐다라는 분석을 받으면서 호평 속에 이렇게 대량의 거래를 분출하면서 사실 한번 급락했을 때의 거래를 그 이상 감싸는 거래가 오늘 나오면서 장기 이평선마저 다 뚫어서 거의 5만 원을 지금 찍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일단 단기 급등 때문에 관망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향후 실적이 받쳐져서 더 간다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는 종목입니다. 일단 진행 좋네요. 나머지 철강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포스코가 기관이 뭔가 매집하는 것 같다 몇몇 철강주를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올라오니까 어제 현대제철이 또 키높이 맞추면서 좀 급등을 했었죠. 오늘도 역시 현대제철이 포스코와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오늘 약간 밑꼬리가 달리면서 상승폭 주는 것이 아쉽기는 한데요. 아마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간 더 들어가는 거 보니까 향후 추가 상승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풍산이 조금 많이 하락하는데 미국 자회사 쪽 유증에 참여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아침부터 약했습니다만 그래도 4% 넘게 급락이 더 벌어지진 않아서 다행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도 요즘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크게 좀 분위기를 흔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서울반도체가 또 급등하기도 했었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또 홈쇼핑주도 좀 강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코스닥은 제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대로 정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 종목은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태웅, 유니슨 이런 풍력 관련주도 좀 강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계속 만지는 SK 브로드밴드 오늘 추가 상승하는가 싶었지만 약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추가 상승하면서 최근에 루멘스, BW 우려 모두 다 딛고 다시 LED주가 힘차게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CJ 오쇼핑과 함께 화면은 없지만 GS 홈쇼핑 역시 계속해서 추세가 좋은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2차전지 테마 한번 볼까 합니다. 오늘 잠시 후에 만나보실 분도 제가 2차전지 테마에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들었던 분을 오늘 만나볼 텐데 삼성 SDI가 어제 탑픽이다 라고 박현상 대리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드디어 그 매물대를 넘어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14만 9,500원, 마에 14만 6천원, 14만 5천원대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양봉이 오늘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정도에 잡으신 분들 일단 축하를 드리겠고요. 하지만 오늘 사실 상승폭만 보자면 정말 심하다 할 정도로 이격이 벌어졌는데도 더 가는 종목들이 있네요. 바로 TNT와 톱텍이 되겠습니다. 톱텍 정말 못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드디어 키 맞추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톱텍 한번 보실까요? 예, 지금 2차전지 테마가 시장과 상관없이 오늘 시장이 좀 쉬는데도 톱텍만 못 가네? 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장중에 두 자릿수 이상 그려졌고요. 이미 앞에서 끼를 좀 보여줬던 TNT는 오늘 이미 신고가를 내면서 역시 동일한 9%대 상승입니다. 삼성 SDI 제가 매물 뚫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차트 보시면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요. 박스권 이렇게 확실하게 뚫어주는 어제 이미 약간 사신 분들 축하드리겠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늘도 지금 고가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15만 원 일단 한번 오늘 터치해본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경협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마음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의하는 게 어제였는데 또 갑자기 좀 미루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협주가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하락폭이 크진 않죠. 많이 올랐던 역시 에머슨 퍼시픽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찰실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절대 대화를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일단은 연기를 시켰죠. 그야말로 보류가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아니야 뭐 좀 다시 재개가 될지 몰라 라면서 갖고도 계신 것 같습니다. 낙폭은 뉴스 대비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제 급등했었던 IT 부품주들을 한번 모아봤는데 어느 정도 매물이 좀 나오는지 아니면 매물이 안 나오고 잘 가는지 분위기 정도만 느껴보시라는 차원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냈던 인터플렉스도 한 10% 정도 올랐는데 추가 상승이고요. 파트론도 어제 역시 상승했었는데 오늘도 뭐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DH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뭐 외형 성장 얘기도 나왔죠. 2% 가까이 오르고요. 유진테크하고 KH 바텍 정도만 특별히 뭐 유진테크만 조금 물량이 나오고요. AP 시스템까지 추가 상승합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시죠. 사실 IT 부분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제 좀 많이 오른 종목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실적 전망이 좋아서 오늘 캠트로닉스 아주 긴 양봉 나오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화전자, 원익 IP에서는 조금 힘이 떨어지는군요. 그래도 네페스, SLP 전반적으로는요.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정도이지 뭐 급하게 매물 나오는 IT 부품주는 일단 없어 보입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프맥스가 좀 주목을 받아서요. 게임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너월드? 예, 오늘 출시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거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를 정도로 이게 재미있나 싶어서요.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이런 종목을 참 갖고 있어야 되는데 라는 개인분들의 생각도 아마 드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급등, 그리고 오늘 또 급등. 엄청난 갭을 계속 삭삭삭 만들면서 가기 때문에 이 5일선 눌림 매수는 정말 어림도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17,000원까지 7월달만 하더라도 상승폭은 예, 벌써 7월달 수익률이 30% 넘게 나오는 그런 급등주이군요. 네,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시장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냉키 효과가 하루짜리일까? 예, 이런 좀 우려가 드는 사이 시장은 어쨌거나 변동성이 여전한 그런 모습인데요.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선물 쪽 환매수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어제 버냉키라는 좋은 어떤 긍정적 발언이 있으면서 옵션 만기였던 날만 아주 급하게 사는 모습 이후에 오늘은 선물 매수가 없더라라는 것도 역시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오늘장 많이 얘기했던 조언은요. 그래도 트레이딩은 계속 하자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IT 부품주도 삼성전자 보면서 삼성전자가 급락 안 하면 트레이딩한 거 지금까지 계속 홀딩하면서 조금 더 끌고 가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트 한번 보시죠. 버냉키 발언 때문에 의외로 안도렐리가 어제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가겠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생기겠죠. 많은 분들은 일단 마디지수는 1900도 얘기하고요. 여기서 한번 급락을 시작했기 때문에요. 60일 이평선이 걸려있는 1920 라인도 얘기합니다. 더 많이 가면 1950. 어쨌거나 이렇게 걸리는 자리들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하는 룸이 열려있음을 감안해 볼 때 어제 트레이딩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자를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갖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낙폭과대주 비중 확대 의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제 장중에 담았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담으셨나요? 예, 그리고 오늘 장 좀 이렇게 조용하게 흐르긴 하지만 잠시 후에 자동차주 팁 전해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남은 주요 일정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일단 미국에서는요, 미시간대 소비 심리지수가 일단 나오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파의 실적이 훨씬 좋아서 조정 순익도 괜찮았고 매출액도 좋았었죠.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버네키 발언 이전에 이미 뉴욕은 뭔가 랠리가 시작된 느낌이었었죠. 때문에 미국의 기업 2분기 실적을 놓칠 수가 없겠습니다. JP모건과 웰스파고, 미국 대형 IB 은행들의 6개 은행 가운데 2개 은행의 실적이 드디어 오늘 밤 공개가 된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무엇보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미국의 JP모건, 웰스파고 실적 얘기가 한창일 텐데 무엇보다 월요일 날 나올 우리 장중에 중국의 2분기 성장률 이 지표가 역시 월요일장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팁들 정리해드리겠고요. 곧바로 자동차 팁 대응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바로 자동차주 급락 원인 짚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낙폭과대주 수익 극대화 전략까지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동양증권 계양지점에서 박현상 대리님이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할 때 자동차만이 잘 가서 이거 좀 미리 샀었어야 되는데 미리 파신 분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었죠. 근데 오늘 밀리니까 저래야 찬스가 아닐까라고 또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왔습니다. 일단 급락한 원인을 알아야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는 뉴스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셨겠지만은 중국 쪽에서 상하이에서 4개, 8개 도시로 총 12개 도시로의 신차 구매를 제한하겠다는 기사.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기사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악재가 나왔을 때 같은 경우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냐라는 것을 일단 대응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전체 소비량이 2% 정도면은 굉장히 큰 물량이긴 합니다. 저희 장중에 어떻게 보면은 증거사 통해 분석 자료가 나오긴 하는데요. 네. 지금 읽어보면은 2% 정도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리서치 뷰에 따라서 그렇게 크지 않은 물량이 될 수도 있다. 즉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장중 저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매수를 외치는 증권사도 있었고요. 아직은 낙폭이 확인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21선 혹은 추세를 확인하고 지켜봐야 하는 증권사의 전략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확인할 때는 굳이 자동차주를 지금 매수해야 된다면은 분할 매수가 답일 것 같고요. 일단은 아직까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악재에 대한 소멸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자동차주 급락을 놓고 원인 분석도 한창이지만 분할 매수 혹은 어쨌든 사자라는 쪽과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팽팽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었는데 우리 박현상 대리님의 의견을 여쭙기 이전에 아니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이제 내수 판매도 좀 부진하고 해외에서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미국, 유럽 좀 약간 경기가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많이 팔아야 된다. 네. 우리는 뭐 중국 쪽에서 많이 파니까 괜찮다. 특별히 뭐 타이어도 잘 나가는 것도 네,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 중국에서 삐걱이면 괜찮을까요? 일단은 그게 센티멘트적인 측면에서 좀 아마 받아들여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저는 뭐 자동차주도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은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은 모든 산업재 섹터들이 지금 지금 차트상으로 바닥을 이루면서 올라왔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키높이 과정에서 봤을 때 자동차주가 과연 자동차주를 팔고 혹은 투신이라는 외국인 입장에서 어떤 업종을 팔고 갈 수 있는 업종으로 갈아탈 수 있는 시기가 어제 오늘 정도로 변곡점이 형성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중국발 이슈, 중국발 이벤트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주말에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아마 분석자를 굉장히 많이 내오실 거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장중 대응보다는 어떻게 보면 분석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측하는 전략이 가장 나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의견을 봤을 때는 팽배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지향에 대한 뉴스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주말 중 이용해서 한번 확인하신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 어떤 분들도 현대차 기준으로 21선을 종가상 지지하는지 보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 조금 더 뉴스 진짜 확인을 하고 매수하자라고 하던데 의견이 그러면 확인하고 사자 쪽이십니까? 네, 제가 2주 전쯤에 아마 연결된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하이닉스가 어떤 분들께서 28,000원의 지지를 중요하다.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그렇게 지지 여부는 중요치 않고 그 지지, 즉 하락 추세가 끝난 다음에 언제 정도가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거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추세로 봤을 때는 27,000원 정도까지가 좀 빠지다가 그때 좀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네. 그래도 기분 좋게 27,000원 지지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기분 좋은 상황이긴 하고요. 네. 하이닉스든 현대차든 지금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같은 경우는 오늘처럼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것 같을 경우는 솔직히 잡는 건 아닙니다. 사다면은 분할 매수한다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저점을 논하지 못한다. 즉 우리가 아까 PNT라든지 혹은 일진 머티리얼 같은 2차전지 업종이 지금 어떤 천정을 뚫어서 어떻게 보면 천장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잡은 투자자분이 어느 정도가 됐을까라는 게 지금이랑 같은 의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뉴스를 확인하고 분석자를 확인하는 직업이긴 하고 투자자분들 역시 그걸 풀어서 투자에 응용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투자를 극대화하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이 되시긴 할 텐데 그럼 가장 그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진 원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아마 다음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음봉이 크게 나올 것 같을 경우든 대형주든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주든 그 같은 경우는 장중 혹은 그럴 것 같을 경우는 장중에 분할 매수를 한다라든지 혹은 종가대 잡는다라든지 혹은 확인하고 수급 확인하는 그런 원칙 정도는 충분히 세워졌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현상 대리님이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오늘은 좀 쉽니까? 아니면 오늘 한두 주라도 어떻게? 차트를 보면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차트를 좀 미리 띄워놨는데요.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20만 5천원이나 20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20만 원, 10만 원 권한의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적인 지수대, 의미적인 가격대를 보고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제 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서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고무적으로 옵션 만기일 날 50포인트 이상이 장중 급상방을 이루면서 끝까지 갔었다는 점은 향후 5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손바뀜이 가장 큰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건 어디 직원으로서 일종의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좀 큰 느낌이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 과연 그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떤 것으로 갈아타겠느냐라고 우리가 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있다고 보겠죠. 그럼 잠깐만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제 이제 시장이 급반등하면서 5년 내 이런 급반등이 없었는데 시장이 뭔가 변화를 예고했고 이런 와중에서 지금까지 잘 나갔던 자동차가 오늘 꺾이는 것으로 보니 이게 조금 뭔가 주도주가 바뀌겠다라는. 일단은 주도주를 미리 언급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바뀌겠다 정도. 저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낙폭과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아마 논리가 연결이 될 텐데요. 굳이 현대차를 지금 사실 것 같을 경우는 차트 보시면은 제가 미리 좀 추세대를 좀 그려놨거든요. 예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대가
지지가 되지 않고 빠졌었기 때문에 네. 한두 번 정도는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세대를 깨질 않았습니다. 네. 추세대 하단을 보시면은 지금 20만 7천 원 정도까지가 가장 좀 하단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지켜보시다가 20만 7천 원대에서는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까지는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지금 굳이 잡으시겠다면은 지금 뭐 정가까지 시간대별로 잡는 전략. 뭐 리서치 투자자분들 이렇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어떤 투자분 예전에 좀 기억을 해보면은 뭐 가격대별로 분할 매수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시간대별 30분 단위로 같은 주수를 하는 전략도 한번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어디까지나 각 개인분, 각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 TV를 보시는 방송을 볼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투자 전략이 자신만의 원칙이 크게 세워지지 않은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조금씩 전략을 좀 어떤 원칙을 세워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30% 정도 매수를 하겠고요. 20만 7천 원까지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물론 포트 안에서 20% 이상은 담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주 깔끔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이제 낙폭과대주 얘기를 시간 관계상 해야겠습니다. 그래요. 자동차주가 지금까지 시장 어려울 때 왔었지만 이제 뭔가 바닥에서 확실하게 치고 갈 만한 시장 분위기에서 자동차주를 대신해서 뭔가 움직여준다면 그 빈 공간이 낙폭과대 아니겠느냐. 시장은 일단 그렇게 그냥 어렴풋스레하게 이제 감은 잡은 것 같은데 맞다면 어떤 쪽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네, 약간의 히스토리를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6월부터 지금까지 영업점에서 가장 많은 전화를 받은 게 미국은 좋은데 왜 우리만 약해요? 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같은 경우는 미국만 좋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홍콩이라든지 예. 인도, 어든 브라질, 여러 이머징 국가들 자체 증시는 저희 나라보다 더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즉 어떤 선진국 경기가 살아나는 전자에서 글로벌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임원 쪽에 자금을 빼고 있었지 네. 굳이 코리아만 빼고 있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머징 증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이 탄력을 받아야 되고요. 네. 원자재 가격이 아마 어제 지금 금가격이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고려아연도 역시 지금 차트를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네. 즉 금가격이라든지 은가격 혹은 기타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머징 국가의 증시는 후행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과거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은 산업재 정도로 조심스럽게 주도주를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을 나중에 한 며칠 정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선침해 정도 혹은 일부 정도 사두는 전략에서는 고려아연이라든지 최근에 뭐 포스코 아까 말씀을 하셨을 텐데 네. 포스코보다는 지금 그나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입니다. 포스코 같은 게 급락을 했다가 옆으로 긴 기간이 좀 짧았고요. 예.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게 급락했다가 옆으로 어느 정도 수렴한 기간이 좀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 보시면은 어느 정도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바닥 만들었겠구나라는 좀 말씀을 예.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어제 강한 양봉을 이루면서 현대제철이 상승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장중 마이너스 나왔었고요. 꼭 급하게 잡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완벽하게 극상방으로 1900 이상, 2000포인트 간다. 이런 아이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장중 출렁임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중 출렁을 이용해서 저 같으면 분할로 마이너스 있을 때 일부러 잡는다라든지 장중에 오늘 한 3%까지 떴었는데 지금 밀리는 모습 보면 고점에 잡으실 분들은 지금 장이 이렇게 좋은데 어제 오늘 이렇게 좋은데 3% 물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단호합니다. 하락일 땐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요. 네, 오를 때 단호하더라고요.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오릅니다. 굳이 내가 분할 매수 혹은 주도주를 살 것 같은 경우는 천천히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분할 매수 못 하세요 대부분. 하지만은 분할 매수 가장 중요하니까요. 만약에 분할 매수 하셨는데 30%밖에 못 담으셨는데 오르면은 내 복이 그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종목은 제가 방송 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그래도 여러분들의 복을 없는 복도 좀 만들어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제 바람인데 자 그러면 시간 관계에서 정리를 좀 해보면 현대차는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소폭 조심스럽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20만 7천 원 정도까지 아래쪽으로 쭉 한번 분할로 담아보겠다라는 얘기시고 낙폭과대지로 오늘 얘기하신 고려아연,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한 어느 정도 그리고 몇 % 수익을 평균 기대하시는 거예요? 평균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제철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일반적으로 시장이 회복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낙폭이 시작된 부분에서 30% 이상을 높이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낙폭이 시작된 것 같은 경우 올해 고점이 1월 달에 9만 원부터 시작을 했죠. 네. 9만 원에서 장중 저점이 6만 원. 그러면은 3만 원이 빠진 가격에서 네. 30% 회복하면 만 원 이상입니다. 네. 지금 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7만 원 이상까지. 그럼 지금 6만 7천 원에서 애게 7만 원이면 6, 7%밖에 못 먹는데 6, 7%
20% 지금 먹은 적 없습니다. 어느 투자자님도.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를 7만 원 이상으로 잡으시고 네. 매수를 하신 다음에는 7만 원 이상일 때는 30% 정도에서 50% 정도 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 계속 물량 끌고 가시는 것도 일종의 매매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저 같은 경우라면은 지금 같은 뭐 현대해철이든 아까 뭐 고라연이든 지금 뭐 아까 조선주도 말씀 잠깐 안 드리긴 했는데 네. 현대종목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20%씩은 꾸준하게 담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현대차도 한 20만 7천 원까지 현재가 부근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전체적으로 분할 매수하되 낙폭과대주도 현재 낙폭, 올 전체 낙폭의 한 3분의 1 정도 회복을 기대하면서 수익률을 그 정도만 보고 매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한 욕심은 자기 복대로 수익을 받는 거래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박현상 대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동차 팁, 낙폭과대주 수익 극대화 전략 도움 됐길 바랍니다. 박현상 대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팁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